네. 안녕하세요. 오늘 신규 이노베이터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른 훌륭한 마스터분들이랑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게 돼서 이거 영광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가문의 영광입니다. 오늘 저는 제외학교에서 전하는 구글 활용기, 부제가 조그맣게 있죠. 모든 생활에 적용 가능한 구글의 무한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오늘 강의의 설정을 이렇게 흐름을 잡아 봤는데요. 첫 번째, 저의 삶이 한국에서, 지금 이곳은 한국이 아니라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겠지만, 구글리한 삶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가치, 학생들과 교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코로나 상황을 맞아서 굉장히 우리 생활이 많이 변하고 있고, 또 앞으로는 더 많이 변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끝을 모르고 변하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개인의 상황력을 길러야 할 것인지, 상황 대처력에 대해서 말을 해볼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그리고 좀 지역사회적인, 전체적인, 전 지구적인 책임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그리고 제가 구글 이노베이터로서 느끼는 여러 가지 짐들과 다른 친구들과 다른 우리 학생들과 함께 나누는 생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꼭지 한번 열어볼게요. 제 처음 제목을요, 구글리 라이프라고 한번 지어봤는데요. 저는 아마 제가 구글 이노베이터가 되면서 제 생활에서 가장 많이 이런 부분으로 혜택을 본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요, 학교 근무를 하면서 또 이렇게 배워 나가면서, 구글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배워 나가면서, 그리고 동료 교사들과 협업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온라인 쌍방향 소통을 하게 될 줄은 전혀 몰랐던 일인이었거든요. 선생님들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는 정말 여기에서 떠듬떠듬 이렇게 자판을 이제 배워나가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었는데요. 선생님과 제가 일단 동기화가 돼야 될 것 같아서 화면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일단 제가 있는 곳으로 선생님들을 한번 초대를 드려 보려고 하거든요. 화면 지금 이게 잘 틀어질지 모르겠어요. 네. 일단 서울 기준으로 생각을 해 볼게요. 비행기 타고 하노이로 인제 쭉쭉쭉 날아옵니다. 그쵸? 하노이 상공에서 보면 이렇게 안 보이잖아요. 네. 구글의 힘을 빌려 봤습니다. 하노이 이렇게 하늘에서 쭉쭉쭉쭉 내려오다 보면 이제 점점 뭔가가 보이기 시작하죠,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고 제가 있는 곳은 지금 오늘 이 강의를 위해서 학교에 왔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고요. 여기는 대부분 베트남이라 오토바이를 타고 다닙니다. 여기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학생이 아침에 이렇게 한 50여 대 정도의 버스를 나누어 타고 하노이 곳곳 전역에서 학생들이 모입니다. 저희 학교가요,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다 모여 있는 학교라 굉장히 대규모 학교고요. 보이시는 바와 같이 조그만 학생부터 큰 고3 학생들까지 아침에 이렇게 같이 모입니다. 교무실이고요. 저희 학교의 교무실이 이 교무실이 제일 큰 교무실인데, 작은 교무실도 있고 각각 이렇게 분과가 나누어져 있거든요. 네. 선생님들 보시기에 좀 어떠신가요? 지금 '한국에만 있다. 나는 뭐 사실 잘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화면이 안 넘어가서. 예. 이렇게 저랑 같이 이제 마음은 하노이로 오신 거죠? 네.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올 때까지만 해도 제가 19년 말에 여기 인제 합격 소식을 듣고 이곳에 오게 되었는데요. 그때 아마 코로나 초기였을 거예요. 코비드 19 이라는 말도 사실 익숙치가 않아서 '이거 뭐 감기인가? 잠깐 지나가고 말려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웬걸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벌써 재작년이 됐네요.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한 5월 정도부터 학교에 가서 2 학기는 다 학교에 갔습니다.
그러나 작년 벌써 2021년이 작년이 되었네요. 작년 같은 경우는 3월, 4월 학교에 가고 5월부터는 학교에 못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슬프게도 온라인 수업을 온라인으로 정말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요. 해외 한국 학교에 어떻게 근무할 수 있냐고요? 그것은 연말에 공문이 옵니다. 저는 초빙교사라는 직함을 달고 이곳에 오게 되었고요. 이제 뽑혀서 오게 되었고, 원족교, 그러니까 제가 있는 광주광역시 어떤 한 중학교에 근무를 하던 영어 교사였는데, 거기에 이제 공문을 보고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원족교에는 고용휴직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는 여기 근무를 이제 새로 시작하게 되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근무 기간을 채우고 한국으로 가게 되면 다시 이제 한국으로 귀임을 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원래 있던 학교에 근무를 다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다른 학교로 이제 발령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튕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지금 모든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시험도 수행평가 100% 온라인으로 봤고요. 교사 동아리 활동 열심히 했었는데 교사 동아리 활동 온라인으로 100%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졸업식이나 여러 가지 우리 학교 문화 축제 같은 경우도 모두 온라인으로 이루어졌던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베트남 남녀분들이 있으시죠? 우리 학교에는 학생들이 한 2,500명 되려나요? 한 2,000명 넘습니다. 굉장히 많죠? 선생님도 한 120명 정도 되시고요. 초등, 중등, 고등 모두 선생님들이 이제 각각 이렇게 과목별로 계시니까, 아무래도 이 현지 학교 전체적인 분위기상 행정사님들이 베트남 분들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학교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위쪽에 있는 구글 번역기, 번역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행정사님들이 거의 준 한국인 수준으로 한국어를 너무너무 잘하세요. 토픽이라는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을 다 합격을 하신 분이고 몇 급 이상 자격이 되시는 분이라 제가 뭐 말하지 않아도 너무너무 잘 행정적인 업무나 아니면 의사소통이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가끔 이렇게 구글 번역기, 학부모님들도 베트남 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가끔은 번역기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네, 물을 마셔가면서 목을 축이면서 강연을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정보를 모을 때 구글 시트, 구글 문서, 그러니까 이 베트남 행정사님 분들도 이 전체적인 구글 우리 플랫폼이 워크스페이스가 다 깔려있기 때문에 서로 협업하는 측면에서 구글 시트나 구글 문서는 저희가 업무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그런 도구들이고요. 제일 위쪽에 보시면 선생님 이미지가 있죠. 당연히 우리 한국에 계신 선생님들도 구글 워크스페이스나 구글 클래스룸 수업이나 업무하실 적에 없어서는 안 될 여러 가지 플랫폼들인데 거기에 더해 우리 구글의 협업성은 이제 무한대잖아요. 다른 구글이 아니더라도 다른 외부 온라인 도구 어떤 것이든 뭐 패들릿이든 아니면 오늘 북 크리에이터 뭐 아니면 다른 도구들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은데 연계가 실시간으로 돼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든 요즘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학부모님들 뭐 학생들 정보 조사를 할 때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뭔가 의견을 제시하실 적에 구글 폼즈 설문지 사용하시고 구글 문서 네, 정말 유용하게 사용되는 측면이죠. 학부모님들은 구글 도구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적이시진 않으시지만 링크를 받거나 하면 뭐 이렇게 열어서 참여하시는 건 뭐 문제 없으니까요. 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아우르고 있는 학생들, 네, 모든 디지털 도구를 경험하는 세대이죠. 너무나 능숙하고 자기가 이제 저희가 바라기로는 자기 주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자기 주도성이 모두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선생님들이 과목별로 또는 선생님별로 다 제시하는 학습 도구들이나 온라인 도구들이 달랐기 때문에 특히나 2021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5, 6, 7
하고 8, 9, 10, 11, 12 8개월 동안을 학생들이 거의 온라인 수업으로 모든 수업, 평가 그리고 선생님들은 기록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오히려 선생님들보다 더 디지털 도구에 있어서 익숙하고 또 능숙하고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디지털 리터러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많은 생활에서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는 부분이다 보니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빠질 수 없는 부분이겠죠. 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오늘 이론적인 배경은 OECD에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영어가 갑자기 나오니까 머리에 쥐가 내린다라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OECD에서 지금 프로젝트를 장기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구글 이노베이터들은 개인별로 프로젝트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과제를 어떤 식으로 쭉 장기적으로 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개인적인 과제가 하나씩 있는데 물론 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제가 무엇보다 이 학생들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프로젝트, 과제라고 하면 일단 귀를 쫑긋 세우게 되는데요. 그 방향성에 있어서 OECD가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려고 하거든요. The Children Entering Education in 2018. 2018년도에 학교를 들어가게 되는 학생들은 will be young adults in 2030. 예. 2030년도가 되면 이제 사회로 나가는 초입 또는 대학생 정도 될 텐데요. 또는 취업의 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그런 젊은이들이 될 텐데 저희가 사실 중고등학교 학생들, 초등학교 또는 어쩌면 유치원생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교사 입장에서 보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1년 1년의 순간은 잠깐이지만 그 학생은 인생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선생님 저 대학 졸업했습니다라고 찾아오는 경우에 와, 이 학생이 내가 1년 봤는데 정말 이렇게 졸업생이 돼서 찾아오니 감회가 새롭구나라고 느끼실 때 많죠. 이제 점점 그 사이클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장부터 보시면 schools can prepare them for jobs 뚱뚱뚱 해서 빨간색 친 부분만 볼게요. 직업적인 측면에 있어서나 아니면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나 아니면 문제 해결을 하는 측면에 있어서 이전에 없던 방식으로 또는 이전에 없는 것을 학생이 자기만의 힘을 가지고 학교에서 배운 것, 자신만의 경험, 그리고 여러 가지 잠재력을 한꺼번에 융합시켜서 없던 것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세계에 대비해야 되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세대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왼쪽에 있는 이 OECD 나침반처럼 생겼죠? 그래서 컴파스라고 부릅니다. 학생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상상력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 규제,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나만의 마음의 평화를 얻는 또는 웰빙을 얻는 그런 상태에 이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자기의 힘이라는 그런 말들을 여러 가지 이 보고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는 와, 이 말 되게 좋다라고 느꼈고요. 학생들이 자기만의 힘을 가지고 내가 변화하는 그 과정에서 나중에 미래 사회에서 어떤 인재가 될지를 써 나간다는 측면에서 참 이 보고서가 의미 있게 다가왔거든요. 그게 제가 지금 이 도구를 접하면서 이노베이터로서 세상을 경험하게 된 그리고 굉장히 요즘에 변혁적으로 살고 있는데 이런 것들과 다 있다고 느꼈습니다. 청소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특히 그 대상이 되겠죠. 사회에 나가는 2030년에 필요한 미래 핵심 역량이 뭘까? 그리고 그러면 이 학생들이 보통은 대부분 학교 교육을 받게 될 건데 이 학교 교육의 방향이 어떻게 설정돼야 될까? 기존 우리 세대가 받았던 저도 포함합니다만 그런 교육의 방향과 이제는 전체적인 틀이 바뀌고 있으니 우리가 받는 교육의 방향 그리고 우리가 교사로서 주는 교수 학습의 질도 또는 방향도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쭉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향 싸움이라는 이야기를 하며 그 미래 교육 보고서 OECD의 이 교육 2030이라는 이 프로젝트와 구글의 혁신 마인드가
굉장히 많이 닮아 있고 일치하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분명한 일단 목적이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이다.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우리가 변화한다, 변화한다라고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몸소 변화를 억지로 경험하는 이거를 생각해 본다면 '야 이제 정말 세상이 바뀌겠구나. 사회가 바뀌겠구나.'라는 생각을 시시각각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노베이터로서 느끼고 있는 혁신 그리고 여러 힘 있는 전 세계의 그 이노베이터들과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고 문제 해결을 하면서 이러면서 또 서로 도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협력적인 마인드 그리고 뭔가 지금으로서는 부족하지만 우리 뭔가 다른 것들을 이루어 가자. 그리고 변화시켜 가자. 그리고 이러면 개인적으로 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그런 혁신적인 마인드가 생길 거다라는 그런 구글의 마인드가 굉장히 참 좋은 것 같고 닮아 있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일단은 개인적으로 잠재력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들이 이야기를 해 보면 처음에 저는 지금 9학년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담임을 맡았었는데요. 애들이 처음에 이야기를 하면 '아 얘네들이 생각이 있나? 진짜 아직 책을 좀 더 읽어야 되겠다. 어리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언뜻 보이는 그런 아이들만의 굉장히 깊은 생각들이 있고 사고력의 깊이가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얘네가 이런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데 영역별로 다양하게 키워 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교사로서 참 많이 하게 되는 요즘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오늘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인제 업그레이드해서 이야기를 해 보자면 이 OECD 교육 2030 보고서 프로젝트에서 변혁적 역량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transformative competencies라고 하는데 변혁적 역량들이란 인제 이런 것들이 자기만의 힘을 가지고 지금 배워 나가는 여러 가지 과정에 있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좀 더 나은 미래, 개인적인 미래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거기 보고서를 읽어보면 지역 사회를 좀 더 변화시키는 것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전 세계적인 파급력을 가지는 힘이 되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 변혁적 능력 또는 변혁적 역량이 개인적으로 다 발휘돼야 되지 않나. 트랜스포머는 아는데라고 하셨는데요. 예, 맞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란 단어 우리 뭐 로보트가 척척 차에서 로봇으로 변하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이 단어가 굉장히 요즘에 꽂혔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자동차에서 트랜스포메이션 해서 로보트가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마 무슨 이야기인지는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 이 선생님이 뻥을 치는 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요. 예 저의 오늘 가치의 이론적인 주제 구글과 다이는 OECD의 이론적인 주제는 creating new value라고 지었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것. 이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는 게 뭘까요? 이전에 없지만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거보다 쪼끔 더 깊이 들어가서요. 이전에는 주목하지 않았어요. '이런 거 뭐 하겠어. 이런 거 좀 하찮지.'라고 생각했던 아주 작은 것도 다시 보거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큰 것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선생님들과 이야기 나눌 부분이요. 제 수업의 아주 일부분을 선생님들과 한번 나눠 보고자 하는데 동아리 활동했던 거 선생님들에게 나눠 볼게요. 구글 덕스를 통해서 협업하고 공유했고 그리고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같이 창조했던 그런 과정들인데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예 작은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왔던 거의 1 년간의 온라인 활동입니다. 그래서 잠시 화면을요. 요거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요렇게 해서 네 탭을 제가 바꿨습니다. 디지털 영어 동화책 제작반이라고 보이시나요?
네. 이 디지털 영어 동화책 제작반을 제가 동아리 활동으로 맡은 지도교사로서 처음에는 막막했어요. '아 진짜 이거 계획은 세웠는데 이거 어떻게 지도하지?' 그런데 이제 도구를 생각해 보자면 저희에게는 인제 구글에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고 구글 말고도 그것과 연계할 수 있는 아까 디지털 도구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단순화시켰습니다. 우리 구글로는 문서로 화면이 그대로예요. 네.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전환이 안 됐어. 맞아요. 전환을 해 볼게요. 제가 익숙지가 않아 가지고 스트림야드가 익숙지가 않아 가지고 그냥 수동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낫겠죠. 네. 요렇게 공유를 했습니다. 됐죠? 인제 아마 공유가 됐을 겁니다. 네. 요렇게. 네. 이제 공유가 됐을 텐데요. 화면 바꿨어요. 네. 바뀐 거 보이시나요? 디지털 영어 동화책 제작반을 맡으면서 구글 문서로 여러 가지 과제를 주고 또 전체적으로 인제 방향 설정을 했었는데 요거 한번 볼게요. 승진이. 자, 화면 보시면 나만의 창의적 동화책 만들기 학습지 요렇게 돼 있죠. 네. 학생 이름이 그대로 나오는데 뭐 네, 누군지 모르니까. 미션을 줬어요. 네. 이미 알고 있는 동화 이야기를 머릿속에 떠올려라. 애들이 참 이 무학년제라 이 동아리가 중학생 1, 2, 3 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한 동아리 활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쉽게 일단 쉽게 가되 많은 걸 더 만들어내면 되니까 처음엔 쉽게 갔어요. 이야기를 참신하게 만들어 볼 동화책을 여러 가지 한번 정해 보자. 머릿속에 떠올려라. 시간은 충분히 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야기를 계속 생각하면서 결론만 다르게 만들어 볼래? 아니면 두 가지 이야기를 섞어서 제3의 이야기를 만들어 볼래? 한 가지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다른 캐릭터가 요 이야기에 또 등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시를 굉장히 줬죠. 그리고 학생들은 자기가 인제 이걸 채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밑에 표 채운 이야기는 인제 학생이 쭉쭉쭉 채운 이야기고요. 이제 미션 2는 이렇게 생각해 본 이야기로 창의적으로 디지털 책을 만들어 보자. 선생님들에게 보이는 내용은 한 페이지에 불과하지만 이게 여러 차시에 걸쳐서 진행되었고 학생들과 화면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밑에 만나서 뭐 "너 생각은 어떠니? 여러 가지 뭐 이런 것은 어떨까? 저런 것은 어떨까?" 그래서 인제 여기 비공개 댓글을 보시면 사랑에 빠진 뭐 개미라 개미랑 배짱이랑 '와 감동이구나. 디지털 북으로도 감동을 이어가 보자.' 이런 식으로 격려도 하고요. 이렇게 인제 쭉쭉쭉 진행이 되고 나서 인제 다음 단계 다른 온라인 도구와 연계해서 인제 이야기를 풀어 나가는 거죠. 이렇게 동화책 만들기 이야기를 했고요.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섬세하게 잘 씁니다. 그러나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죠. 그래서 결과물을 한번 공유를 다시 해 볼게요. 오늘 좀 스크린 쉐어링이 원활치 않은 점 미리 양해를 드립니다.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요. 제가 아마 인제 또 보이실 텐데요. 이 친구가 인제 아까 신데렐라 이야기를 하나 이야기를 인제 쭉 꾸며 나가는데 선생님들이 보시는 이 결과물은 학생이 인제 한 10 차시, 11 차시 정도의 수업을 토론 수업 또 동화책 분석 수업 그리고 구글 문서로 생각 나누고 피드백을 왔다 갔다 한 결과 이제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어글리 신데렐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이야기를 썼어요. 네. 그래서 신데렐라가 처음에 진행은 똑같아요. 뭐 이러이러하게 불쌍하게 살고 있었는데 얘는 설정이 다른 게 신데렐라가 이쁜 애가 아니고 못생겼어. 얼굴도 울퉁불퉁하고 뭔가 키도 작고 흔히 말하는 네네. 어글리 신데렐라. 그런데 요정 할머니가 나타나서 예쁘게 얘를 바꿔준 거예요. 그 마법이죠. 예쁜 거 인제 마법이죠. 그러고 무도회에 갔는데 쭝쭝쭝 빨리 넘기겠습니다. 아 남
왕자님은 예쁜 공주를 좋아해서 반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얘의 진실성에 반했더라. 그래서 이 왕자는 이 신데렐라의 내면을 보고 "와 너랑 나랑 천생연분이야. 그리고 이렇게 해피 엔딩을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꾸며 나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이 학생이 그림을 하나하나 다 그렸고 어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희 동아리에 덕후들만 모였어요. 덕후들만 모이다 보니 아이들이 그림 그리는 것 자체 그리고 이야기를 쪼끔 다르게 만드는 것 그 상황 하나하나에 굉장히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어 새로운 가치를 찾아냈달까요? 아이들이 이전 같았으면 말 입 뻥긋 안 하는 수업이었을 텐데 아이들이 이야기하면서도 재미있고 "선생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오히려 방향 제시를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수업으로 이야기를 드렸고요. 다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인제 원래 하던 우리 창으로 돌아가서 네. 자 그래서 구글 닥스 이런 식으로 인제 학생들이랑 이야기를 했고요. 방금 봤던 그 학생의 어글리 신데렐라라는 이야기는 이제 마법이 풀려서 원래 못생긴 얼굴로 돌아왔는데 왕자는 그녀의 자연스러움에 반해 버리고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죠. 네. 학생들이 정말 아주 재밌어합니다. 다만 이런 활동들을 구글 문서 그리고 토론 활동, 구글 미트로 여러 가지 피드백을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다른 북크리에이터라는 앱으로 연계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결과물이 '야 애가 뭐 관심 있으니까 잘하겠죠.'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요. 애들이 다 시간을 주면 어느 정도 자기만의 이미지로 자기만의 업그레이드된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인내심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네. 이건 남학생들의 활동인데요. 지금 잘 나오고 있겠죠? 네. 오늘 화면 공유가 제가 쪼끔 부족하네요. 복수의 눈이 먼 늑대. 예 아기 돼지 삼형제 워낙에 다들 잘 아는 이야기겠지만 아기 돼지 측면에서만 이 학생은 왜 아기 돼지 측면에서만 이야기가 진행됩니까? 늑대도 불쌍해요. 자기는 배고파서 식사를 하려고 한 거밖에 희원 쌤 화면 공유 다시 해 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네. 창에서 요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인제 화면 공유가 제대로 되고 있을 겁니다. 네. 복수의 눈이 먼 늑대 그리고 배짱이의 첫사랑 개미. 이제 얘는 배짱이랑 개미랑 이렇게 서로 뭐 흔히 알고 있는 이야기를 변형시켜서 배짱이가 개미한테 반했어요. 너무 열심히 하는 거죠. 모든 일을 너무나 완벽하게 해내는 개미녀 앞에서 배짱이는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쭉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런 북크리에이터 책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선생님이 쪼끔만 기다려 주고 인내해 준다면 학생들이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또 선생님들과 다른 학생들과 공유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나눌 여기 봅시다. 쉐어링을 제가 아예 그냥 바꾸지 않고 할게요. 그러는 게 낫겠죠. 네, 실시간 이 강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 이해를 해 주시리라 믿고 다시 가겠습니다. 쉐어링을 다시 가겠습니다. 네. 공유를 다시. 지금 문서로 왔는데요. 선생님이랑 나누고 싶은 아이들과의 피드백 공유. 전체적인 상장이라고 하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지만 아이들이 그린 그림은 도구를 각자 사용한 도구가 다 달라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로 정의 내리기가 힘드네요. 뭐 아이패드로 쓱쓱쓱 그린 친구도 있었고 또 뭐
크리에이터라는 이름을 단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더라고요. 그 도구들로 색칠하고 그림 그리고 그림을 따서 붙이고 이런 과정이 정말 능숙했습니다. 네, 어느 정도 몇 명은 덕후들이라 가능한 그런 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고요. 자, 문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서에서요. 골뱅이 기호 삽입하면 여러 가지 요 아이템들이 나타나는 거 아시죠? 여기에서 저는 오늘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워터마크를 한번 넣어볼 건데요. 구글 문서에 여기 워터마크 골뱅이에서 워터마크 치시거나 아니면 삽입에서 쭉 가시면 워터마크가 있습니다. 네, 여기 워터마크. 네, 북마크는 있고 워터마크 어딨죠? 제가 봤는데요. 삽입에 여기 있죠. 여기 신규라고 워터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삽입에서 밑에 쭉 내려가 보시면 워터마크가 있는데요. 제가 정말 이거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뭐냐면 자, 최근에 저는 하나 워터마크를 뭘 넣어볼까요? 네, 뭐 구글이니까 지금 오늘 구글 드라이브 로고 하나 넣어볼까요? 그렇게 해서 구글 드라이브 로고 삽입하겠습니다. 그러면 워터마크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요. 이렇게 뒤에 문서의 배경으로 쫙 깔리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빛바란 효과를 지금 클릭을 했는데 클릭을 빼면 이렇게 진한 효과가 나타나는데 약간 워터마크는 약하게 보이는 게 매력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빛바랜 효과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상장 같은 거 만든다. 온라인 상장 같은 거 만든다. 그러면 학교 로고를 뒤에 은은하게 까셔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발휘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봅시다. 제목을 뭐라고 할까요? 뭐 깨발랄이라고 할까요? 명랑상. 깨발랄 명랑상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 학생은 등교시마다 즐겁게 선생님들께 인사하며 학급 친구들 급식도 남기지 않고 먹어 환경 보호에 이바지함. 환경 보호가 아니라 환경 보호죠. 네, 이렇게 고침. 자, 깨발랄 명랑상 이렇게 하고 한번 36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요. 그리고 쭉 이렇게 내리시면 뒤에 배경이 이렇게 남아 있는 걸 보이실 겁니다. 그쵸? 그리고 이름을 한번 해볼게요. 제 이름 한번 넣어볼게요. 제 이름 넣고 뭔가 이제 이렇게 정렬을 해주시는 거죠. 뭔가 부족해 온라인인데 라고 한다면 깨발랄 명랑상에 이미지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삽입 골뱅이 치시면 삽입할 수 있는 메뉴가 바로 나타나죠. 거기에서 이미지를 한번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무슨 이미지 삽입해 볼까요? 네. 쭉 있는 이미지 삽입을 해볼게요. 이미지 이렇게 쭉 내려가서 이미지가 아까 올라갔나요? 네. 이렇게 해서 드라이브에 있는 것 그냥 활용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네. 이렇게 쭉쭉쭉 뭐를 삽입해 볼까요? 네. 이런 거 즐겁게 친구가 즐겁게 깨발랄 명랑상에 알맞은 이미지를 삽입해 보겠습니다. 오, 이미지가 움직이는데 이거 이제 여러분 청소년들 용어로 움짤이라고 하죠. 그죠? 이 친구의 이미지에 맞는 움짤도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정렬을 해서 이 그림이 여기 옆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이 학생 이미지가 깨발랄 명랑이구나. 참 좋은 학생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까지 구글 중학교 9학년 담임 구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 문서를 공유를 하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그러면
자, 지금 주소창에 보시면 맨 끝에 이게 edit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학생들이 이거를 내가 만든 문서를 어떻게 받게 하느냐. 저는 이거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뒤에 edit 부분을 copy로 바꾸세요. 네. 영어로 copy 치시면 됩니다. C-O-P-Y 치시면 이 문서가 이렇게 클릭만, 엔터만 한번 눌러주시면 네, 문서 복사. 이 학생이 사본 만들기를 딱 클릭하는 순간 이 학생의 드라이브 안에 이 제가 만든 상장이 딱 들어갑니다. 사본 만들기에서 복사해가라는 거죠. 제가 만든 이 문서의 이미지를. 그러면 깨발랄 명랑상이라는 이 문서가 제가 만든 포맷 그대로 학생에게 복사가 되는 거죠. 네, 방금 복사된 문서를 보셨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이거를 PDF 파일로 남기고 싶어. 그러면 이 에딧 부분을 어떻게 하면 되실까요? export를 칩니다. export. export 하고 물음표 치시고요. 네. 포맷은 뭐 하나? PDF. export하고 물음표는 포맷은 PDF 이렇게 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요거 하나 복사해서 여기다가 남겨볼까요? 네, 요 뒤에 edit 부분을요. export 물음표 포맷은 PDF를 치시고 딱 엔터를 치시면요. 화면의 아래쪽에 지금 선생님은 안 보이시죠? 이거 해보시면요. 화면에 바로 이 PDF 문서로 이 방금 만든 상장의 포맷 그대로 출력, 그러니까 화면 출력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PDF로 바로 바뀌어서 다운로드 되거든요. 그러면 오, 상장 PDF 나왔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확인이 바로 가능하니까요.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긴장과 딜레마에 대처하기라고 해서 reconciling tensions and dilemmas. 이거 전체적인 순서로는 이제 세 번째인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OECD의 가치 측면에서 본다면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고 긴장과 딜레마 상황 여러 가지 것들이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그리고 제 개인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자꾸 바뀌는 이런 것들을 대처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생님 유연한 사고 가지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유연한 사고는 아주 반전이 있게도 제가 생각하기는 또는 다른 어떤 책들이나 논문을 읽어봐도 학교 교육, 그러니까 우리는 정규 12년 교육과정이죠. 정규 학교 교육을 빡세게 그리고 고등학교 그 수능형 우리 힘든 과정을 겪으면 겪을수록 어쩌면 유연한 사고가 고정관념으로 딱딱해져 버리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사로서 그리고 학부모로서 그리고 학생들을 바라보는 일반 사회인으로서도 서로서로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유연한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또 공감 능력은 제가 할 말이 많죠. 네, 공감 능력은 지금 코로나 상황 겪으면서 학생이 각자 방에서 그냥 자기가 뭐 잠옷을 입고 뭐 밥을 퍼먹으면서 콘프레이크를 퍼먹으면서 수업을 받던 아니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수업을 받던 사실 우리는 정확하게 100% 그 학생 하나하나의 상황을 몰라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 한 다른 친구들이 또는 다른 특히 학생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그 학생이 인터넷이 끊겨가지고 수업을 못 들었어요 하는데 사실 제가 공감이 잘 안 됩니다. 이 학생이 정말 인터넷이 끊겨서 수업을 안 들어왔는지 아니면 인터넷이 끊기고 싶은 상황을 만들어서 지금 누워서 수업을 듣는지 그걸 참 힘든 상황인데요. 어쨌거나 하지만 우리는 노력을 해야겠죠. 이렇게 이 학생을 이해하고 또 다른 동료 교사를 이해하고 또 우리 전체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나 적어도 네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어. 이야기를 듣기 힘든 상황이지만 듣는 척이라도 할게. 내가 네 편이야 라고 만들어줄 수 있는 마음의 그 방을 하나 만들어줄 수 있는 공감 능력 정말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코로나 시기에는요. 그리고 tolerance for complexity and ambiguity. 복잡하고 점점 복잡해집니다. 배울 것도 많고요. 제가 아이를 둘 낳고 임용을 붙었거든요. 그래서 교직에 들어와서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재밌었다고 하나 할까요?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는 실경력은 짧은 편입니다만 교직의 다양성을 경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힘들어지는 것은 배울 것이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내일 자고 일어나면 또 생겨 있고 또 내일 자고 일어나면 다음 게 또 생겨 있는데 도대체 오늘 답이라고 생각했던 게 내일은 또 답이 아닌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학생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라 이런 것들 참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학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학교 수업 업무 선생님으로서 수업도 해야죠. 담임으로서 학급 관리도 해야죠. 제외학교 나오면 또 제외학교 다른 선생님들이랑 또 활동할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학교의 구글 플랫폼 관리자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관리도 해야죠. 또 구글, 그렇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는 측면에서 재작년에 이곳에 와서 1년 차에 트레이너에 한번 도전을 해봤어요. 강력한 모험 정신을 가지고. 그랬더니 되더라고요. 괜찮구나. 그리고 작년에는 많은 또 마스터님들이 용기와 또 복돋음을 주셔가지고 이노베이터 도전을 해봤는데 또 이렇게 신규 이노베이터로서 여러분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계속 변하지만 내가 도전하면 되는구나. 하지만 체력적인 한계가 많이 느껴지는구나 라고 생각되는 요즘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로서, 딸로서, 며느리로서 아이 공부도 봐줘야죠. 선생님들, 제외학교 선생님들 이야기 들어보시면 가관입니다. 학생들 지금 온라인 수업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집의 아이는 방치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 애도 지금 인터넷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 지금 줌 미팅 또 구글 미트 들어오라고 해야 돼요. 근데 정작 우리 집에는 미트 안 들어가고 있어요.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숙제도 봐줘야 되고 애 공부도 좀 봐줘야 되고 학부모 또 모임도 나가야 되죠. 네. 뭐 온라인으로 또 가족 경조사 한국에서 또 소식이 들려오면 누구 결혼한다 또 장례식이 또 생겼다 그러면 서로 또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많아요. 할 것들이. 그 와중에 이렇게 오른쪽에 다양한 구글 도구들이 있어서 제 생활에 쫀쫀한 긴장감이 유지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서로 연계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선생님 원활하지 않지만 그래도 설명 하나 하고 제가 애정하는 여기 구글 킵에 대해서 간단히 또 말을 하고 서서히 마무리 쪽으로 한번 방향을 지어보겠습니다. 불확실한 상황,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유연하게 살 수 있을까요? 이 많은 스케줄들을 어떻게 하면 한꺼번에 관리하면서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구글 킵 정말 활용을 잘하고 있고 저를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도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라벨 기능이 있고 메모 고정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정말 체계적으로 정리가 가능하고 내 스케줄이 어떤 거다. 그리고 그 중에서 중요한 스케줄은 요거 고정 핀으로 딱 해놓으면 바로 움직이지 않고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2년간, 3년간 구글 킵을 쓰다 보니까 너무 많아요, 내용이. 근데 그 중에서 나 어떤 날에 무슨 내용 중요한 거 있었는데 라고 하면 검색도 가능합니다. 분류 기준대로 메모 검색하고 찾는 기능. 또 알림 설정 해놓으면요. 워낙 정신없는 사람이다 보니 파 사러 갔다 호박 사러 오고 막 이래요. 슈퍼마켓 가가지고. 그런데 그 장소에 딱 알림이 그거 딱 뜨게 해서 파 사지 말고 호박 사요. 이렇게 알림이 뜰 수 있게 하기도 하고요. OCR 기능 되게 좋죠. 책에 이미지를 딱 찍으면 바로 짜자자작 문서로 이렇게 정리되는 기능. 또 자다가 아침이나 자기 전에 인생 장기적인 플랜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바로 음성 메모 켜가지고 다라락 남겨놓으면 내가 말한 것들이 글자로 짜작 쳐져서 구글 킵 메모에 딱 저장이 된다. 동료와의 협업 중요하죠. 거기에 동료도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공유 피드백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내가 조금 복잡한 편집 기능을 여기에서 써야 되겠다라고 하면 구글 문서로 넘겨서 또 조금 더 복잡한 편집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번거롭지만 구글 킵 잠깐 봐야겠기에 또 쉐어링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좀 정신없지만 저는 정신없지만 보는 선생님들은 괜찮으시죠? 네. 그러면 구글 킵을 요걸로 한번 틀어볼게요. 네. 그러면 아이고 제가 잘못 지금 공유를 드렸어요. 다른 구글 킵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에 네, 요걸로 할게요. 다시 쉐어링 하겠습니다. 네, 다시 공유 쉐어 스크린 창 요거네요. 네. 공유했습니다. 보이시죠? 네. 지금 제가 요거 한 가지 환경교육 해서 샘플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른 친구들이 이제 저하고 우리 반 전체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도 있겠지만 소그룹 아이디어를 모아야 될 때 구글 킵도 또 아주 중요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제목을 먼저 쓰시고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이나요? 네. 다시 공유해 볼까요? 네. 다시 공유? 네, 알았어요. 네, 공유화면 안 보인다는 댓글 빨리 적용해서 공유 화면을 이렇게 구글 킵으로 했습니다. 네, 아마 이제 보이실 거예요. 네, 아마 보이시죠? 네, 환경교육 하다 보면 이제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교육 이렇게 제목 쓰고요. 1번 이렇게 내용 가서 내용 쓰겠습니다. 내용. 두 번째 뭐 학생이 이렇게 자료 공유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아래쪽에 공동 작업자 누르면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의 목록이 뜨진 않지만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전체 구글 플랫폼을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아이디어를 여전히 안 보이시나요?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네. 다시 공유 원본으로 돌아와서요. 네. 다시 돌아와서 창으로 마스터로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화면 전환이 원활하지 않은 점 사과드릴게요. 네. 말로 할게요. 네,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일 것 같고 안전하게 지금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서 다시 우리 프레젠테이션 화면으로 돌아왔어요. 이 전체 기능은 우리 구글 킵 화면을 보시지 않더라도 충분히 여기 조금만 킵에 들어가서 요거 눌러보시면 가능한 부분이고요. 요 부분은 제가 필요하다면 따로 영상을 찍어서라도 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taking responsibility가 보이는데요. 개인적으로 책임감을 가진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학생에게 있어서나 교사 개인에게 있어서 다 그렇습니다만 저는 제 삶의 모토가 있어요.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누가 내 삶을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나는 내 삶을 내가 이끌어가는 주인공이다. 연극 무대가 있으면 어쨌든 연극에 맡은 역할은 다 하고 내려와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공해야 뭐 웰빙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아까 그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웰빙, 내 마음의 평화, 그리고 전체적인 지역사회, 전 세계적인 그 웰빙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그냥 잘 살다 보면 성공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약간은 순서가 바뀌지만 그게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바로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를 넘어서 체인지, 단순히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 변혁을 꿈꾸는 삶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나 생각합니다. 네, 그렇고요. 여기 마지막 화면 보시면 요리, 그리고 운동, 컴퓨터 하는 것, 그리고 차 한 잔, 주변 사람들과 차 한 잔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제가 집에서 어떻게 격리 아닌 자가격리, 여기는 좀 공산 국가라 그런지 사회주의 국가라 그런지 좀 코로나에 대한 규제가 좀 엄격한 편이에요. 밖에 못 나갑니다, 잘. 그래서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나 좀 뭔가 하고 싶은데
요리도 유튜브 보니깐요. 요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예. 백주부님부터 시작해서요. 그리고 매일매일 운동을 해야 내 건강 관리가 지켜지겠기에 다른 분들이랑 루틴을 실천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컴퓨터 이거 뭐 떼야 뗄 수 없죠. 옛날에 컴퓨터 뭐 하나 고장 나면은 벌벌 떨었어요. '아 이거 어떤 또 누구한테 들고 가야 되나.' 그런데 이젠 적어도 유튜브 찾아보면서 '아 이거 좀 내가 고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용기를 가지고 쪼끔씩 해 보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정말 요즘에 입에 붙은 말이 "아 고마워요. 감사해요. 아 선생님 덕분이에요. 야 네 덕분에 내가 이런 것도 안다."라는 감사함, 배려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같이 해준 선생님들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강의를 요렇게 마치겠는데요. 화면 중간중간에 좀 공유가 원활하지 않았던 점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제가 선생님들이랑 나누고 싶었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는 선생님들이 더 잘 가슴으로 느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좋은 기회를 빌어 또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문 참여해 주세요.